자,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이제 행정의 분류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5개 분류 형태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제 드디어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고, 뭐에 대해서 행정의 분류도 봤으니까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야죠. 행정법, 행정의 분류, 행정법이. 자, 법이라는 것은 법이죠. 법이라는 것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이게 삼수변의 법이라는 거야. 물이 흐르는 게 그 법이야. 그러면 우리 행정법은 크게 뭐로 나눠지느냐?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 어떻게 행정을 조직할 건가? 조직. 어떻게 이제 이 행정을 작용할 건가? 작용. 행정을 작용하게 되면 침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작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침해 부재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법은 크게 세 가지 편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조직법. 행정은 어떻게 조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은 어떻게 적용한 건가? 행정작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침해로서 어떻게 구제해 줄 건가? 그래서 행정구제법 크게 세 가지 편제로 나눠지며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걸 합치면 되겠죠. 자, 행정에 관한 고유한 입법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대해서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를 위해서 구제에 관한 법을 어디에 법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그러면 공법이 사법이 공법이 되겠죠. 행정의 주체는 공법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 작용, 구제. 그래서 요 조직, 작용, 구제 세 가지를 꼭 한번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 이제 행정법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서술을 본다면 우리 서술 부분에 대해서 뭘 우리가 확인해 놔야죠. 바로 행정법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행정에 관한 고유한 법으로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가 있다면 거기에서 조직, 요거 조직을 한간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작용, 그래서 작용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조직과 작용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 구제 국내공법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구제하는지 그러면 우리 행정법은 크게 세 편제로 우리가 나눠진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행정 조직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작용법, 행정구제에 관한 행정구제에 관한 것이 우리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이 단계로서 우리 이제 행정재판과 관련돼서 구제수단으로서 그 전 단계가 바로 우리가 이심청이라는 게 있죠. 아마 행정법은 크게 조직법, 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행정의 의의를 잡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학상 총론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강학상 총론으로서는 그래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을 다루고 다른 논에서는 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작용법으로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야 돼. 그게 가이드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아는 게 바로 목차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차를 어떻게 암기해달라는 건가. 그러면 목차를 암기한다는 것은 그 목차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개념을 알면 목차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조직, 작용, 그 다음에 구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용과 구제법을 우리가 다루고 행정조직법. 요거는 이제 조직법과 관련돼서 특별행정작용법은 우리 강론 파트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제가 되는. 그러면 우리가 크게 그러면 이렇게 크게 우리가 4장으로 우리가 구분된다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의 개념적 요소가 있어. 행정법의 개념적 요소로서 행정법의 행정에 관한 거야. 행정 거죠. 그러면 행정에 의한 분류를 우리가 봤죠. 행정에 관한 분류로서 국가통치권의 전반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 헌법과 구분되죠. 우리 헌법이라는 것은 최상위 법률이야. 자, 법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헌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밑에 뭐라고 해놨죠? 법률이 있어. 법률이 있죠. 법률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바로 시행령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은 뭘 근거로 해서 나오죠? 바로 규칙을 근거로 해서 나오죠. 그래서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
어떤 사람은 최상위 법률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헌법 위반되면 안 되겠죠. 헌법을 하려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서 우리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최상위 법률이 헌법이야. 그러면 행정법의 행령과 헌법의 의미, 헌법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권의 조직과 작용하는 법인 입법법. 그 다음에 구별된다. 이건 국회법과 그러면 국회사무처법. 우리가 행정법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이거죠. 입법이야. 실제 입법 행정이냐, 사법 행정이냐, 이걸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사법권. 그럼 여기에서 사법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원, 조직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사법권과 구분되는 거야. 그러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야. 그러면 헌법, 입법권, 그 다음에 사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교법법, 고찰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법은 행정이야. 행정에 관한 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남겼죠. 그러면 행정법은 행정이야. 그래서 행정의 분류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행정에 관한 공법이야.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고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을 의미하게 되겠죠. 따라서 행정주체가 재산권의 주체로 행하는 국보의 행정에 적용되는 사법은 바로 행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행정에 관한 법이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법은 우리 국가만 적용이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국내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내법이 있으면 국외법이 있죠. 그럼 국내법과 그 다음에 국외법을 재판을 가달하는 법.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국제사법이 돼 있어요. 국제사법. 국제사법이라는 것은 국제에 관할 거는 문제에서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서배사법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국제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내법과 국외법의 충돌이 있을 때 간호를 어떻게 정할 건가, 이게 바로 국제사법이 돼요. 이게 바로 서배사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외법이 아니라 국내법이라는 거야. 국내법. 그러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일체의 공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 행정에 관한 법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제적 규율도 그것이 동시에 국내 행정법을 실시하는 행정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행정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국내법과 국외법의 간헐의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대표적으로 국제사법이라는 걸 한번 인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간헐의 문제, 즉 서배사법이라고 인명 지칭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국제법과 행정법의 일부가 된다. 요거는 이제 헌법 6조 1항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 있다.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의 승립과 발전. 행정법은 어떻게 승립하고 있는 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승립에서 우리가 항상 역사적 고찰을 본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국, 그래서 이제 영미법계, 대륙법계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륙법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독일이죠. 독일. 우리가 영미법계에 관해서는 이제 영국, 미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민법에 대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느냐? 민법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불법주의가 있어요. 자, 불법주의라는 것은 불법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자, 불법주의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독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 프랑스예요. 프랑스.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국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보는 거죠. 독법주의가 관련돼서는 영어는 독일, 전차분단 독일과 관련돼서 자, 불법주의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민법의 어떤 창시로서 민법에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독법주의는 형식주의를 우리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대표적인 불법주의와 독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의 전반적인 우리가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로마법적 요소와 게로만법적 요소가 있어. 로마법적 요소라는 것은 로마는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개인주의. 그러면 로마는 개인으로 흥하고 개인으로 망한 나라가 바로 뭐예요? 로마법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르만 쪽은 뭐예요? 바로 바이킹 족속 전차 군단. 그러면 우리가 게르만은 대표적으로 독일이죠. 독일. 그래서 우리가 로마법적 요소, 게르만법적 요소. 그러면 로마법적 요소는 개인주의다. 그러면 우리 사건 중에서 점유권과 소유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로마법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게르만법은 뭐가 필요하느냐? 게르만법은 우리가 자주 돌아다니죠. 그럼 자주 돌아다니면 뭐가 필요해? 찜이라는 게 필요해. 그게 바로 공시, 즉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이 탄생한 게 바로 게르만법적 요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도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뭘로서? 인도.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하죠. 그러면 단체주의 속성에서는 법 공시찜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과 동산은 저기 독일. 자, 독일. 여기에 대해서 점유권과 소유권은 게르만법적. 그러면 민법도 크게 한다면 우리 불법주의와 독법주의. 우리 마찬가지. 행정법도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미국계에서 법치국가 사상에서 대륙법계 나오는 거고 법의 지배의 원리, 룰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의 지배의 원리에서 나오는 게 영미국가야. 자, 그러면 대륙법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법치국가니까 공법과 사법을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공사법 이원주의야. 그러면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공법과 사법을 일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론주의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가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뭘까요? 사법국가주의야. 이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대륙법에는 성문법, 그걸 명문으로 남기죠. 영미법에는 불문적 중심이라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나가게 되죠.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이 중심이고 이거는 절차법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를 넣을 때 영어와 관련돼서 구분을 해두고 여기에 대해서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 뭐고 영미법계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그래서 우리 미국 국가를 불문법 국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례식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륙법과 영미법 국가의 어떤 특징들을 자기가 이렇게 분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행정법의 승리과 발달로서 행정법은 어디로부터 발전했느냐? 그러면 역사적 고찰로 본다면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국가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특징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시자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의 발달은 어디로 발달하는가? 자, 역시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로 공무역을 중심으로 국사원이라는 걸 우리가 들어봤죠. 공무역이라는 특징을 요걸 한번 꼭 깨워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국사원이 뭐냐? 행정심판을 판례를 통해서 발전한 게 프랑스야. 자, 공무역과 관련돼서는 우리 봤죠. 블랑코 판결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제 들어봤어요. 네, 첫 시간 통치행위와 관련돼서 들어봤죠. 공무역이라는 블랑코 판결을 통해서 국사원이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확립된 개념. 이게 바로 통치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공무역, 국사원, 그 다음에 블랑코 판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랑코 판결에는 1813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사건 개요로서는 블랑코와 관련돼서 판결의 의미,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판결의 취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역의 개념을 최초로 상정했고, 그래서 국사원에서 국가 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 여기 배상과 관련돼서는 이야기했죠. 우리 국가가 이 법행위에 대해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도 꼭 한번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도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상은 이 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국가 배상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국가가 이 법행위, 즉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의 독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가 바로 우리 블랑코 판결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랑스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공무역, 그 다음에 국사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의 독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가 바로
브랑코 판결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브랑코 판결 다시 판결의 여지는 업무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게 사건의 의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행정법의 독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게 바로 브랑코 사건이라는 것. 이걸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독일 대륙국의 뭐예요? 자, 시조죠. 독일과 관련돼서. 자, 독일과 관련돼서는 정찰국가시대의 국가학파. 요걸 한번 포인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권력이라는 요 게임들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독일은 국가학파, 공권력, 그러면 행정법을 적용해 받게 된다. 여기와 관련돼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가 개인간을 규율하는 경우 그다음 행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법도 마찬가지. 민법은 사인사인간을 규율하는 법이듯이 우리 행정법은 국가와 국가 개인 간의 규율.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독일 개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독일 대륙법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뭐에 대해서 영미법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영미법계죠.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가와 국민은 대등한 관계.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대등한 관계에서 보통법에 지배하여 있었으므로 고유한 행정법이 발달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의 그 대등한 관계를 봤다면 우리는 계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 그러면 국가가 뭘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